자,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입니다. 보통 이런 증언이라고 하면 그저 한 개인의 슬픈 기억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증언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 왜 과거를 기록할까요? 우리는 종종 역사적인 기록들이 무슨 자연현상처럼 처음부터 그냥 거기 있었던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곤 하죠. 하지만 포토노프 비디오 아카이브 같은 거대한 기록 보관소는 절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뛰어든 정말 치열하고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거든요. 첫 번째 파트, 창조의 노동, 아카이브 구축하기입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보통 우리가 역사적 팩트를 체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국가의 공식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관료적인 문서들은 사실 굉장히 기계적이고 무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왜 그런 끔찍한 비극으로 흘러갔는지 그 진짜 심오한 이유를 알려주는 건 바로 피해자들의 1인칭 증언들이에요. 뻔한 공식 문서에는 절대 없는 현장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석이 바로 이 증언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파트, 숨겨진 진실 보기. 티머시 스나이더 역사학자의 4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구조, 주변시, 협력, 그리고 정치적 논리. 이 4가지 시각은 국가의 공식 문서만이 완벽한 진실이라는 우리의 굳어진 통념을 아주 시원하게 부숴버립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미스테리하거든요. 유대인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주었는지 피해자 본인들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영화에 흔히 나오는 그런 깔끔하고 완벽한 영웅서사? 실제 역사에서는 억지로 꾸며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 미묘하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30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는 곁눈질로 상황을 파악하는 주변시의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증언자들은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자기들의 고통에만 매몰된 게 아니었어요. 곁눈질로 다른 범죄들까지 똑똑히 목격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300만 명에 달하는 소련군 포로들이 굶어 죽어간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독일의 공식 문서에는 제대로 남지도 않은 이 거대한 범죄가 유대인 관찰자들의 증언 덕분에 비로소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중협력이라는 개념입니다. 현지인들이 살아남으려고 처음에는 소련에 붙었다가 독일군이 들이닥치니까 진짜 하룻밤새 돌변해서 독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독일 징집관들조차 자기가 방금 뽑은 현지 경찰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련 소속이었다는 걸 까맣게 몰랐어요. 오직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 관찰자들만이 이 적나라한 사회적 현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죠. 세 번째 파트, 무국적의 위험성, 대량 합살의 정치적 논리입니다. 자, 제가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홀로코스트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그룹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아마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정답은 프랑스계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당시 BC 프랑스 정부는 이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그 어떤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무국적자로 취급했습니다. 국가라는 든든한 보호막, 즉 시민권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들을 가장 쉽고 치명적인 표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의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요, 폴란드나 서부 소련처럼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사람들이 통째로 무국적 상태에 빠진 지역은 사망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반면에 어떻게든 국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협력했던 곳은 자국 시민들의 사망률이 훨씬 낮았죠. 그러니까 대량 학살을 가속화시킨 진짜 방화세는 단순한 인종차별이나 혐오를 넘어서 바로 국가의 파괴로 인한 무국적 상태였다는 아주 서늘한 진실입니다. 그럼 이런 거시적인 정치 이론이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에는 어떻게 들이닥쳤을까요? 1938년 3월 에리카 만들러의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이 우리의 끝이구나. 이 모든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오스트리아가 항복했다는 방송에 흘러나오는 바로 그 순간 어린 에리카의 가족은 자신들의 세계가 영원히 무너졌음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리카의 소름 돋는 정치적 통찰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다정했던 이웃들은 순식간에 눈빛이 변했고 거리에 있던 경찰들은 즉시 나치 완장을 찾으며 친했던 비유대인 친구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외면했습니다. 에리카의 가족은 이걸 그저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오스트리아라는 국가의 소멸이 가져온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그 자리에서 정확히 분석해낸 겁니다. 증언이라는 건 그냥 감정적인 추억팔이가 아니라 역사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아주 세련된 렌즈인 셈이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현재를 기록하기. 다큐멘팅 우크라이나입니다. 과거를 향한 이런 치열한 기록 작업은 사실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큐멘팅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외부에서 온 낯선 학자들이 아니라 동물학자, 사진가, 기록 보관원처럼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현지 전문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전쟁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게 하는 거죠. 자기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도 자신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의 현실을 기록한다? 이건 나중에 미래의 역사가들 쓰라고 얌전히 데이터를 모아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극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주체성을 지키고 지금 당장 실천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연대의 행위인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그저 맹목적인 추모가 역사를 통째로 삼켜버린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생존자들에게 당신들이 겪은 아픔의 이유를 우리에게 전부 설명해내라며 너무 불공평한 짐을 떠넘기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피땀 흘려 남겨놓은 증언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서서 스스로 묻고 역사를 치열하게 해석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역사의 빈칸은 바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